수백 년간 신성로마 제국 황제를 배출하게 되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궁전, 호프부르크입니다. 그 뜻은 왕궁이라는 매우 단순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합스부르크가 낮은 변방의 귀족 가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황제를 배출하게 되었는가? 굉장히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데 결론만 이야기하면 합스부르크가 보헤미아 왕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보헤미아는 프라하를 중심으로 하는 그 체코 지역이거든요. 그럼 대체 비엔나의 합스부르크가 어떻게 보헤미아 왕이 되었을까? 프라하까지 진출했을까? 역시 굉장히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혼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보헤미아 왕이 후사가 끊어졌을 때 그럼 이제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그 서열을 계속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돈 집안인 합스부르크까지 그 계승 순위가 돌아왔고, 그렇게 해서 보헤미아 왕위를 획득한 합스부르크 가문은 신성로마 제국 황제를 배출하게 되고, 그 자리를 수백 년 동안 놓지 않으면서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신성로마 제국 황제를 배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제가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여행상점에서 신성로마 제국 역사 강연을 하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에 강연이 있을 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합스부르크는 보헤미아뿐 아니라 유럽 여러 왕실, 귀족, 이런 다른 가문들과 사돈을 맺어두었어요. 그러다 그 가문의 후사가 끊어져서 외가 친척의 계승순위가 돌아올 때 합스부르크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이 방식으로 획득한 나라가 보헤미아 외에도 이탈리아 북부, 네덜란드, 스페인, 헝가리, 크로아티아 등 발칸반도 국가까지 어마어마했습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서 유럽 대륙의 3분의 1은 합스부르크가 다스렸다고 해도 돼요. 변방의 낮은 귀족이 단숨에 유럽을 지배하는 강자가 되었고, 호프부르크는 바로 그 본진입니다. 당연히 내부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볼거리가 펼쳐지겠죠. 오늘날 오스트리아 대통령궁도 이 호프부르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프부르크는 시대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건물이 하나씩 증축되면서 총 18개의 건축물이 거대한 캠퍼스를 이루는 왕궁이 되었습니다.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합스부르크 황제가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구왕궁 지역이고요. 이쪽에 옛 궁전을 그대로 복원해서 공개한 박물관, 또는 황제의 보물과 값진 역사적 자료가 가득한 보물관 등 볼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왕궁 내에 여러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볼거리가 많아서 만약 여기에 있는 관광지를 다 구경하겠다 그러면 하루 종일 시간을 들여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합니다. 그리고 지도 위쪽에 보시면 이제 신왕궁이 있는데, 여기는 20세기 초에 건축하려고 했다가 실제로 왕궁으로 쓰이지는 못한 곳이에요. 이 이야기는 뒤에 다시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아무튼 합스부르크의 황제가 다스리고 황제가 머물렀던 그 권력의 심장은 요 구왕궁 지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프부르크 구왕궁에 있는 대표적인 볼거리입니다. 왼쪽 사진은 은식기 콜렉션,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식기 전시회라는 이름의 박물관인데, 수저, 그릇, 촛대 등 밥상에 올라오는 그런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되게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금과 은으로 만들어서 이 반짝반짝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보물들이 여러 전시실을 가득 메웁니다. 나중에는 관람하다가 지칠 정도로 많아요. 아, 또 숟가락이야, 또 포크가 나와, 또 촛대가 나와. 그런데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이 총 7,000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은식의 콜렉션을 다 관람하고 나면 CC 박물관으로 넘어갑니다. CC 황후에 대해서는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CC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엘리자베트 황후입니다. 당시 아이돌급의 인기를 얻은 존재였고요. 그 비극적인 인생사 스토리가 뮤지컬로 각색이 되기도 했죠. CC는 합스부르크 사람이 아니라 합스부르크의 시집온 그 황후이지만, 다른 대단한 황제들을 제치고 이 궁전 내에 단독 박물관이 생겼을 정도로 유명세는 가장 높은 그런 인물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CC 박물관을 지나면 카이저 아파트먼트, 즉 황제의 아파트라는 이름의 궁전 박물관으로 연결이 되고요. 합스부르크 황제가 실제 살았던 모습의 궁전 내부를 복원해서 황제의 집무실, 침실, 아니면 황후의 드레싱룸, 욕실, 이런 것들을 구경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호프부르크 내에 있는 보물관이에요. 황제의 보물들이 가득하고요. 왕관이나
망토, 제구 등 황제가 사용한 물품들이 그대로 있어서 중세 황실의 예법과 문화를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모든 전시실에 금과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요. 여기까지만 보아도 합스부르크가 보통 가문은 아니었구나. 비엔나를 다스린 이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이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물관이 위치한 곳은 원래는 황실 금고가 있던 자리라고 해요. 금고니까 값진 보물들을 다 모아놨겠죠. 그 자리에서 금고에 보관했을 이런 값진 보물들이 그대로 박물관이 되어서 전시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이러한 합스부르크의 초호화 컬렉션이 마음에 드신다면 여기도 가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범상치 않은 비주얼이 펼쳐지는 이곳의 용도는 도서관입니다. 마치 해리포터 영화에 나오는 호그와트 도서관, 그런 걸 보는 느낌이 들죠. 도서관조차도 이렇게 화려하고 호화로우니 호프브로크의 이 화려함의 클래스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럽 여행할 때 기대하는 그런 몇 가지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옛 왕실의 어떤 우아하고 화려한 문화, 가령 파리 베르사유 궁전 같은 그런 어떤 화려하고 호사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는데 비엔나에서 그런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줍니다. 이런 대단한 왕실이 비엔나를 수도로 삼았으니까 당연히 도시는 쭉쭉 성장했겠죠. 하지만 잘 나가던 비엔나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자, 앞에 보시는 사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호프부르크 내에 있는 신왕궁, 20세기에 새로 지었다가 미완성으로 끝난 그 궁전인데요. 여기서는 이 왕궁을 보시라고 띄워둔 사진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기마상을 보시라고 띄워드린 사진입니다. 사보이의 외젠 또는 오이겐이라고 부르는 군사 영웅의 기마상입니다. 황제도 아닌데 궁전 앞을 장식하고 있으니까 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죠. 이 오이겐은 터키가 오스트리아를 침공했을 때 그것을 방어하고 물리친 장군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처럼 민족을 구한 구국의 영웅이죠. 그래서 이렇게 황제급으로 궁전 앞에서 기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터키의 침공은 오스트리아에게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비엔나가 포위되고 함락 직전까지 갔을 정도니까요. 이것이 1600년대 중반의 일입니다. 당시의 터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의 기세는 정말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발칸반도를 침략해서 삼키고 헝가리도 점령해서 삼키고 이제 비엔나로 쳐들어온 거예요. 오스트리아로 쳐들어왔어요. 기독교 문화권인 유럽이 이슬람 문화권인 터키의 침공을 받았는데 여기서 저지를 한 거죠. 즉, 유럽의 이데올로기를 지킨 그런 순간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역사가들도 이 사건을 유럽 역사에 매우 중요한 그런 전환점으로 평가합니다.